자,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것 내지는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 뭐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하세요. 예, 저기 마이크 갖고 계신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보지 마시고 방청객을 보시고 혹시 또 손 들으시면 미리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마이크 갖다 드리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네. 경남 양산에서 왔습니다. 속초보다 먼데. 네, 저 제목도 슈데브 PP이기도 한데 신문 같은 경우는 뭐가 이렇게 보도가 좀 잘못 나가면 정정 보도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10여 년 하시면서 이거 방송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견이든 뭐 사실에 대한 보도든 이건 내가 좀 틀렸던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을 좀 바로 잡지 못하고 지나갔던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느낌에 한 10개 정도 그런 거 있었다고 제 마음속에 느껴져요. 그런데 다만 실제로 틀린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틀리고도 틀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 훨씬 많았을 텐데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이건 방송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나오면서 저도 의구심 나서 틀어보면 이거 내 잘못 얘기했구나 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그거 있고요. 예전에 인터뷰를 하다가 요즘도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선대인 소장님이라고 그분과 이제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제가 그 선대인 소장님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집값이 좀 내려야 된다, 내릴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근데 선대인 소장님은 집이 혹시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아마도 지방에 거주하실 때였고 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이 내려갈 거라는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더니 선대인 소장님은 왜 인터뷰의 골자와 관계없는 인터뷰 2가 집이 있고 없고를 왜 물어보냐. 당신들 참 이상하다. 라는 말씀을 인터뷰 생방송 중에 하셨고 저는 화가 나셨으니까 사과는 드리고 인터뷰는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도 아니 내가 뭐 못할 질문 했나? 라는 생각을 그 이후에도 한 1, 2년간은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가슴이 얇으셨나요? 아니 그거 가지고 뭘 화를 내셔? 뭐 그런 거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쓸데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집이 있으시건 없으시건 이분은 집이 있는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나? 뭐 혹은 이런 그냥 재미로 재밌을 것 같아서 던진 질문이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럴 수 있더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후회들도 좀 남은 게 있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넘게 했는데 그 정도 에러면 어차피 공짜로 들으시는데 뭐 그 정도 있습니다. 있고요. 앞으로는 혹시 그런 게 떠오르거나 그러면 그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게요. 네. 많이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네, 안녕하세요. 20살이고요. 03년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연히 이제 팟캐스트 듣다가 손에 잡히는 경제 알게 돼서 이진우 기자님하고 이제 안승찬 기자님한테 매력을 많이 느끼고 전요. 김현우 소장님 이제 마지막에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양쪽은 매력, 가운데는 네, 건의. 네. 그리고 잘하세요 좀 평소에. 그 박세훈 작가님 이제 이웃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웃 사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만 건이네요. 네. 이진우 기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와 이제 관록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감탄이 들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조금 아리송한 게 그러면 제가 역사책에서 배우거나 또는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이제 이진우 기자님 나이뻘쯤 되는 엄마나 아빠한테 듣는 그런 그 대한민국 경제 아니, 은근히 이야기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참극들 그리고 얼마 전이든 항상 뉴스에서 보이는 좀 경제적인 빈곤이나 어려움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은 자기 역할을 성실히 혹은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사회에서 이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회가 불평등을 극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지를 하더라도 그것을 지양하는 노력을 실패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김현우 소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좀 무서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올해 재수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 팟캐스트를 다운로드해서 듣고 그 전날 걸 듣고 이제 오후에는 커피 타임을 듣거나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마쳤는데 커피 타임은 재밌고 정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좋은데 반대로 제가 손에 잡히는 경제 뉴스를 들으면은 매번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뭐 서울에 뭐 재개발이 풀렸다 뭐 규제 지역이 완화되었다 그런 게 처음에는 들으면서 오 그렇군 그랬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근데 나는 지금 청약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한테 유익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진우 기자님이나 안승찬 기자님은 이제 그래도 조금 연식이 있으시다 보니까 젊은 세대의 그런 고민들 그리고 제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비트코인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자체를 이제 이진우 기자님처럼 항상 의심해 왔던지라 뭐 별 문제는 없이 지나갔는데 안 할 것 같던 제 친구들도 막 어느 날 앱을 깔면서 좀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돈 번 애는 제가 알기로는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다름이 아니라 이제 아까 이진우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청년들은 젊은 그 자체가 혜택이지만 혜택이 있더라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젊으신 김현우 소장님께서 조금 이제 침착맨도 아시고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코너로 해주셔서 조금 더 염치 없지만 공짜로 듣고 있지만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반성하게 되네요. 제가 그래도 뭐 가장 머릿속에 지금 떠올랐던 건 그나마 제일 젊은 제가 어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는데 신분증 검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의점 업계가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진짜 훌륭한 편의점이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요? 마스크를 잠깐 내려 저 43살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편의점 알바생이 아니 그렇게 좋아하실 일인가요? 근데 아무튼 예 감사드리고요. 저런 그런 점에 좀 소홀했었던 것도 같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모든 분들이라는 게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집중이 또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게 뭘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공짜로 들으시지만 예, 열심히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어 보인다는 얘기요. 오늘 그래서 김현우 소장님만 혼자 양복 입고 오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저희가 이렇게 안 맞습니다. 저는 아침에 나올 때 늘 그 차림이 운동화에 뭐 이렇게 입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려고 하다가 두 분께서 차려입고 저만 그렇게 오면 이게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이거 맞지도 않는 그 꾸역꾸역 몸을 쑤셔놓고 왔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스티브 잡스래요. 본인이. 그러시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이 아, 청바지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은 항상 저도 고민이었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뭐 포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뭐 잘못이라는 뜻이냐?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고 잘못하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별로 제가
폴리티컬리 커렉트한 이야기가 뭔지 몰라서 이런 얘기를 드리지는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감동이 찐하고 혹은 역시 이진우 기자는 참 생각이 바른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스토리가 뭔지도 압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다독다독 하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도 알고요. 다만 세상의 진실은 그것과 어떤 다른 것 어중간하게 어딘가에 있는 걸 텐데 우리는 이쪽 이야기를 너무 잘 못 듣고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야죠. 즉 어려운 분들의 상황이 좋아지려면 그분들을 채용하고 고용하려는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더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저희 같은 세대의 어른들은 어찌 보면 그냥 좋은 회사 다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른 나와서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새로 고용을 해야 새로 고용하는 분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내가 있었던 그 자리 빈자리도 또 일자리가 생기고 이렇게 일자리가 생겨서 사람들 직원들을 뽑는 경쟁을 해야 임금도 올라가고 더 삶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어려운 분들이 자꾸 생기고 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안 생기는 잘 안 생기니까 충분히 안 생기니까 생기는 일이라서 뭐 그걸 더 잘 만들고 열심히 만들고 해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아까도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택시 스마트하게 아주 그 찌라시 돌리던 그 사장님이 그분들이 다 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공항 가는 택시를 잡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좀 남잖아요. 공항 가는 택시가 올 테니까. 30분 동안 저는 남는 시간에 주변에 기념품 가게에 가서 한 5만 원어치 기념품을 샀습니다. 만약 그 택시를 제대로 부를 수 없었다면 이놈의 택시 언제 오는 건지 안절부절하다가 제가 기념품 가게에 갈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일자리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일자리 안 갖고 있고요.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 예. 블라디보스톡은 저도 가봤습니다. 다들 한 번씩 가는 거 아닙니까? 저 뒤에서 아까 잠깐 박세훈 작가님이랑 얘기를 할 때 박세훈 작가님이 질문 2개만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나가서 네. 무슨 질문이요? 블라디보스톡은 왜 가셨는지, 누구랑 갔는지? 뭐 그런 것과 두 번째는 뭐 말씀하시던 내용 중에 당신은 왜 그렇게 그럼 열심히 사느냐 였는데 뒤에서 말씀은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결론.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왜 가신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은 휴가였어요, 그냥. 가족들 모시고 갔습니다. 시시하네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뭐 이 상황에 뭐 어떤 여행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마이크. 다음 마이크, 네네네. 요 다음에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07년생이고 이제 대전에서 왔는데 이제 부모님 대신으로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저 07년생이면 몇 살이시죠? 저 15살. 이제 17살 돼요. 와. 그 정말 소박한 거긴 하지만 이제 대전역에 이제 어느 분식집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좀 가격이 5,000원이나 막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좀 많이 씌우는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어떻게 하시거나 이런 그냥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김현우 소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대답할까요? 찍어주세요.
그 가운데 계신 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붕어빵을 파는데, 혹은 뭐 새우깡이라고 할게요. 새우깡을 파는데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하나밖에 없는, 반경 한 10km 내에 아무것도 살 곳이 없는, 택배도 안 되는 이곳에서 새우깡을 정가 1,000원짜리를 3,000원에 파는 구멍가게가 정의로울까? 맞을까? 저희 집 앞에 편의점에서 할인받아서 사는 새우깡은 심지어 1,000원보다 싸게 사는데 뭐가 오를까? 그러면 그 새우깡조차 없는 게 맞을까? 3,000원짜리 새우깡조차? 그건 바가지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 거기서 5,000원에 사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안 팔리고 망하겠죠. 그런데 8,000원 받으면 안 먹지만 5,000원 정도는 해놓으니까 먹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분도 계속 장사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심지어 거긴 또 임대료도 비쌀 거 아니에요. 저 비싼 세를 내고 하시는데 그분이야 뭐 이렇게 여기에서까지 욕 먹으시면서 그래 비싸게 받고 싶으지는 않을 테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 같으면 안 먹긴 합니다. 비싸면. 답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우리는 가격이 비싸면 비싸게 파는 그 상인을 뭐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저분이 만든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그랬고요. 근데 실제로는 가격은 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김밥 3,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5,000원에 팔고 있네? 라고 하는 건 그 5,000원이라는 부당해 보이는 가격은 그 김밥집 사장님이 붙여놓은 가격이 아니라 5,000원에라도 사 먹을 만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생긴 가격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가격이 부당하거나 비싸게 느껴진다면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나의 소득이 그 분식집을 소비하는 다른 경쟁 소비자들보다 낮은 거거나 아니면 내가 그 김밥에 별로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이 많아졌구나. 어떤 물가가 오를 때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세상에 이렇게 도둑놈들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곳에서 뭔가를 더 얻어내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거고요. 생각보다 어떤 곳의 가격이 비싸면 그건 어쩜 보면 그럼 그 옆에 비슷한 분식집을 해서 4,000원에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가격이 그렇게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다만 지금은 아직 거기에서 김밥집을 경영할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나중에 내가 10년 후에도 저게 계속 5,000원이면 내가 한번 가서 4,000원짜리 김밥을 만들어서 평정을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진 뭔가를 공급자와 생산자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생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른 도전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게 공급자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혁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방향의 위험한 거라면 그것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고 나면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혁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김밥은 3,000원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오시다가 김밥 드셨나 봐요, 비싸게. 저도 됐습니까? 네, 들립니다. 예. 아니 우리 이제 이준우 기자님하고 저기 누구죠? 이 중간에 계신 분. 김현우 소장님. 김현우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만 기억해 주셔서. 아니 이준우
기자님은 제가 이제 아침에도 방송 듣고 점심 때도 듣고 김현우 소장님은 짧지만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취미로 주식을 좀 하는데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손에 잡히는 경기다 보니까 내려가서는 어디까지가 내려갈 거라는 거 알겠는데 위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게 가늠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려운 질문이므로 네. 안승찬 기자가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해야 됩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거고 그거는 뭐 아마 모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시간 벌어주고 있을 테니까 빨리 생각해요. 생각했어요, 조님. 예. 진도준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고 모르겠습니다.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들 모르니까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단한 게 어디까지 내려갈 줄은 안다고 하신 게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그 정도고요. 사실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가늠을 하냐면 이 회사 가치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올라갔을 때도 이제 어차피 그게 세력 싸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어차피 저보다는 경제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본 거예요.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리면 이진우 기자는 투자 쪽으로 꽝입니다. 투자의 꽝입니다. 네. 그래 3%인가도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전에? 저는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제 내가 여기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알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준희 기자님한테 조금은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네.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인데요. 원리로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택시 콜 해주는 그 서비스 사장님이 그 회사가 만약 상장이 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냥 아무 때나 살 수는 없는 거고 비싸냐 싸냐 이거를 판단해야 될 텐데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그 회사가 계속 그 영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쟁사가 또 나올 수 있는 구도인지 아닌지 관찰을 뭐 해야 될 거고요. 그 관찰과 그 이후의 미래가 잘 맞아 떨어지면 그거는 주식 사서 뭐 투자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게 우리의 원리이고 뭐 그렇긴 한데 저의 경험상 내지는 제가 스스로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그냥 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나도 처음에 너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더 공부해 보니까 아니야 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럼 저 생각이 달라질거나 혹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분들이 계속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분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라고 보면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세상에는요 우연적인 일이 되게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게 뒷면이게 맞추는 그런 게임을 어떤 분은 10번 연속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1000명한테 물어보면 1명 정도는 귀신같이 10번을 맞춥니다. 이건 확률 게임이라 당연히 나오는 결과예요. 1024명 중에 1명은 그렇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실패를 하는, 계속 성공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긴 한데, 주식 투자에 관한 한 그래서 그냥 운이거나 뭐 게임이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그 사장님의 그 회사가 그 사업을 잘할 때 주가가 오르고 그 사업을 잘 못할 때 주가가 내린다면 치밀한 계산과 관찰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데, 실제로 주식 투자의 주가의 흐름은 세상에 풀린 돈의 양, 그 사업과 무관하게 그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세상에 풀린 돈의 양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생각, 이게 분명히 좋은 회사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생각이 200년 동안 계속되면 저는 제 삶에서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오해에 따른 결과, 이런 변수가 너무 많아서 더 커서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잘 관찰해서 그 펀더멘털보다 주가가 낮을 때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이게 현실에서 잘 안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러면 왜 경제 공부를 왜 하냐? 자산을 굴리는 방법을 왜 공부하냐? 저는 자산을 굴려서 뭔가 더 불려서 여기서 삶을 바꾸거나 인생이 좋아지는 거는 운이고, 다만 어찌됐건 나이가 들다 보면 혹은 물려받은 재산이 생기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혹은 운이 좋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그게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고 100억일 수도 있는데, 생기고 나면 내가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든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금을 하든 뭐 뭘 하든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약한 인간이라서. 이걸 그대로 예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자산을 운용하는 거를 공부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잘 공부하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 그거는 그냥 운의 결과이고, 다만 그걸 공부 안 하면 그 돈을 빨리 까먹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바보 같은 선택을 안 하기 위해서, 최소한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도 공부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배우는 거지, 그걸 잘 배워서 저주식을 투자를 잘하면 돈을 벌어서 마치 내가 스스로 일해서 번 돈보다 많은 돈을 버는 일이 가끔은 일어나는데 규칙적이거나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제가 여기서 목 아프게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3% 같은 것도 하는데.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세 분께 짧게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먼저 김현우 소장님께는 제가 사실 현역 군인이고 부대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또 장병들의 경제 교육도 좀 미천하지만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좀 초청해서 강연자로 모시고 싶은데 야, 적당하네요. 군 좋아하시는 김현우 소장님. 가능한 어떤 절차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언제쯤 해드릴까요? 날짜 바로 보세요. 저도 아직 승인을 받은 건 아니었고 그냥 김현우가 하겠다고 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하면서 선생님 한번 모시면 좋겠다라는 컨셉만 가지고 있었는데, 한 내년 한 상반기 안에 한번 가능하시면은, 요즘 좀 손해점핑 경제도 2번밖에 안 나오시니까 네. 이런 거 하시려고. 그래서
좀 뭐 방법 잠깐 알려주시면은 제가 맞춰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이준우 그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소장님이랑 그 안승찬 기자님은 뭔가 일정을 조율하면서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의 비중을 줄이면서 뭔가 다른 일을 좀 더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두 분이 스스로 그러고 계시다고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준우 기자님은 뭐 당장 뭐 빠른 내년이나 아니면 향후 뭐 5년, 10년 내에 특별한 좀 계획이 있으신 건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뉴욕을 가고 싶어 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안승찬 기자님께는 오늘 강연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매체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경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드라마도 자주 보시는 것 같고 책도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가장 재밌게 봤던 뭐 책이나 드라마나 뭐든 좋으니까 그런 걸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질문부터. 어려운 질문부터요?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글쎄요. 저는 하여튼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요즘 2%가 이과 아니면 굉장히 무시하는 아주 강한 성향, 이진우 기자님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저는 꿋꿋이 문과를 졸업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 걸 훨씬 좋아합니다. 경제보다. 근데 제가 처음에 경제 기자를 시작했었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정치도 했으니까 경제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막연한 생각에 사실은 시작했고 저는 그런 선택이 매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유튜브라는 걸 저는 해보고 있는데 이진우의 꼬임에 빠져서 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도 매우 재밌습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든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많은 것을 최대한 경험하고 살고 싶다는 게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래서 가능한 가장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자가 재밌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래서 매우 재밌습니다. 그래서 책을 저는 그래서 뉴욕에 갔었던 게 너무너무 좋았고 2%는 못 간 뉴욕에 갔었던 게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제 원래 책보다는 제가 원래 제일 하고 싶었던 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한 1년 정도를 세계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건 진짜 저의 버킷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였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절대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못했는데 저는 그래도 또 다양한 걸 다 해보려고 하고 저는 물론 지금 우리 프로 다 경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만 저는 경제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 그래서 다양한 걸 많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삶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말입니다. 재밌게 읽은 책을 하나 꼽아달라니까요. 답은 안 그 하셨어요. 질문이었죠 지금. 네. 네. 질문도 이해를 못 하셨는데 뭘 PPT만 준비한 거 진짜 솜사탕 같아. 막 했는데 없어 내용물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저 철학자와 늑대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비웃는데 제가 그걸 뉴욕에서 읽었어요. 제가 뉴욕에서 읽은 아주 감명 깊은 책인데 왜 그 책을 좋아하냐면 어떤 그 책을 쓴 사람은 철학과 교수였어요. 그런데 진짜 늑대 같은 큰 개를 키우면서 그 개를 키우는 얘기를 쭉 쓴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철학자가 이 늑대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책을 보고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도 있고 우리 김현우 소장님이 성공도 얘기하고 뭐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성공보다는 그 찰나의 행복감이 얼마나 많으냐가 저는 인생이 풍성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늑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늑대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잘 자고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생도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특히 환경이 뉴욕이라는 배경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되지. 강연 해주시고요. 이따가 저의 계획에 끝나고, 대해서 예. 물으셨는데 답은 답하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리듬이 끊길까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7년도부터 손에 잡히는 경제 거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는 애청자 라현주입니다. 그 아까 이진우 기자님이 어떤 분 질문에 답하시면서였나? 뭐 다른 일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손경제 원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문은 그 최근에 김현우 소장님이 좀 되게 힘든 일을 겪으셔서 막 하차를 고민하고 뭐 이랬다고 하셔가지고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네.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공통 질문이고요. 그 좀 힘든 시기, 슬럼프 시기가 분명히 왔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살을 빼신 거 아닙니까? 힘든 시기.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그 뭐 공통 질문이라고 하셨죠? 네, 힘든 시기는 글쎄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다 그러실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나 노력으로 극복 안 되는 것들도 있더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게? 실연의 상처? 그렇죠, 거의. 조금 전에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구교환 씨가 나오는 그 구교환 씨가 트랜스젠더로 나오는 영화예요. 뭐 근데 그게 뭐 그런 저기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긴 한데 짤막하게 나오는 그 바닷가의 대사 중에 삶은 불행의 연속이다. 그러다가 잠깐 행복한 그 순간들,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슬럼프는 사실은 느리고 그 잠깐의 즐거움, 뭐 그 뿌듯함, 긍정적인 감정들 그런 거 덕분에 그냥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 힘들면 약의 힘을 받는 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이게 뭐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좀 뭐하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았었어요. 예. 근데 그게 당장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먹으면 살 빠집니까? 입맛 없어요. 그죠? 부작용으로. 근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한 3일 정도 약을 먹었었는데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좋아졌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이 이렇게 좋은 건가? 그리고 한 4, 5일, 6, 7일 정도 먹으니까 다시 또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것 같고 슬픈 것 같고 그래서 그 전화 처방을 받은 거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하고 다시 상담을 하면서 약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약은 원래요 2달 정도는 먹어야 효과가 나는 거고 환자분께서 겪었던 그 2, 3일 정도는 플라시보입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약을 안 먹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뭐 약이 좋고 나쁘고에 대한 뭐 편견들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결국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구나. 그래서 힘들 때도 물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그 잠깐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그냥 겪어내는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네. 네, 다음 질문. 네. 지금 들리는 거예요? 네,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빠르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진우 기자님이 워낙
공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크리티컬한 발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조금 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이게 적을 만들기 쉬운 그런 일들,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솔직한 건데 솔직하려면 또 강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신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 뭐 다른 데서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건지 어떻게 하면 그런 소신을 조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꾸준히 하는 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존경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그 내용 인사이트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많이 위험합니까? 굉장히요. 어떡하지? 비슷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봐야 뭐 몇 년지죠. 좀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많은 저의 부모님들은 저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절실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든지 정말 절실함을 갖고 열심히 해야 그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걸 이루는 게 인생의 행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게 동의하고 살아왔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많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보니 절실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더군요.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거를 성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어떤 그 일은 그걸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나름의 드라마이기도 하고 감동도 주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절실해지면요. 레버리지를 쓰게 됩니다. 위험하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대출받아 투자하고 미술을 가지고 하고 뭐 하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실해서 그래요. 그런데 절실하면 승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은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보통 구애를 하고 여성들은 그걸 받을까 말까 뭐 선택하고 그러죠. 남자가 절실하잖아요. 더 자주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실한 쪽에서. 그리고 절실함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면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걸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라고 왜 하고 싶은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절실함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혹은 목표, 꿈 이런 걸 가능하면 갖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그런 것을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걸 갖고 이루어오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 과정이 나의 삶을 갉아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목표, 꿈, 삶 내지는 다 버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버려지면 굳이 못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후보 중에 하나로 넣어주세요지. 다 어른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다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폴리티컬리 코렉트하지 않으니까 반발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게 좋은 거 아니죠. 그게 그렇게 봐야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슴속에 그냥 조용히 간직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좀 무모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심한지 몰랐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제. 명강의 세 분 다 해주신 명강의 잘 들었고요. 이 박세윤 작가님까지 네 분이 티키타카 케미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커피 타임이 제 삶의 이제 힐링이기도 한데 부탁은 이제 안승찬 기자님까지 같이 나오셔서 네 분이 계속 커피 타임을
이 지친 삶 속에 좀 힐링이 계속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너무 그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요. 세 분의 그 각각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원래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시니까 저부터 갈게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해에 그 다음 저의 생일 선물로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인감도장에 뭐라고 새겨 넣으셨냐면 최선을 다하라. 네. 열심히 살지 말라고 지금 옆에서 그랬는데 아니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한계를 좀 스스로 깨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꿈도 목표도 희망도 없고 이러면서 하시니까 그런데 요는 최선을 다하라라는 그 말이 지금 저한테 저의 어떤 족쇄처럼 채워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었는데 좌우명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드는 생각이 아니고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선 좀 다하지 않고 살자. 그러니까 오히려 좌우명까지는 아니나 그런 각오로 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야 조금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살아보고 아니면 또 최선 다하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할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원래 계획을 짜기를 싫어해서 좌우명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뉴욕 말고 뉴욕은 가고 싶은 데고 목적지 없는 기차로 올라타기란 말입니다. 그만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제가 앞에서 강연해 드렸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 없고 그걸 그래서 막 목표를 세운다는 게 굉장히 부질없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있는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그 돌아보고 괜찮았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계획한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계획은 필요하죠. 계획은 필요하지만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어디론가는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고 현재를 잘 충실히 사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입사원 같습니다. 신입사원 면접 볼 때 신분증 검사 당했다니까. 커피타임은 이게 서로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월요일 날 나오시고 금요일 날 나오시고 해서 안 맞아서 그렇게 하는데요. 별도로 공연을 한번 만들어 보든가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는 특별히 이제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가도 재활용 쓰레기나 버려야지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늦게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또 긴 시간 갖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사실 좀 할 일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 할 일이 없어도 이제 집에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행사는 마무리하고요. 하고 두 분 저 대신 나와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뭐 재밌을 것 같으니까 오셨겠죠. 뭐 도와주러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또 많이 감사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그냥 뭔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야기를 나눠서 보람 있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만들어 보죠.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